네, 유망 기업 발굴하고 투자 포인트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업 탐방 리포트 회사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의 이충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주 이제 직접 다녀오신 기업들 소개를 해주시는데 어떤 기업 위주로 탐방을 하시는지 탐방 기준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는 시가총액 5천억 원 미만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탐방이나 IR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모멘텀을 보유했다거나 아니면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발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모멘텀도 갖고 있는데 증권사에서도 지금 최근 한 8개월 동안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기업인데요. 오늘도 주가가 거의 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 어떤 기업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오션 브릿지라는 기업입니다. 오션 브릿지라는 기업은 2016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요. 반도체 공정용 화학재료와 반도체와 2차 전지 인프라 설비 전문 업체인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반도체 소재도 하고 반도체 장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장비까지 영역을 확장한 기업이다라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션 브릿지, 반도체 소재 2차 전지 장비 기업이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반도체 소재를 수입해서 SK하이닉스에 공급을 하면서 이 회사가 성장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2차 전지 장비로 사업을 확장을 했는데 지난해 기준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면은 반도체 소재가 약 25%, 반도체 장비가 28%, 2차 전지 장비가 약 47%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2년 대비 2023년도 실적은 사실 뭐 나쁘진 않았지만 사실 좋지는 않았습니다. 매출액 1,400억 원인데 2022년 대비 약 15%가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33억 원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41%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영업 실적이 감소해 보이는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에 원래 이제 2차 전지 장비가 반입이 되기로 이제 일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적은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데 2023년 기말 기준으로 동사 수주잔고는 1,139억 원인데 이 중에 50% 정도가 올해 1분기에 이제 인식이 될 것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가 SK하이닉스인데 로우K라는 소재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품목으로는 전구체 소재인 HCDS 같은 이런 CMP 공정에 사용되는 연마제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재,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장비, 반도체도 소재 장비로 보면은 상대적으로 소재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데가 영업이익률이 장비보다 훨씬 높은 편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재가 분기당 100억 원씩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도체 소재를 통해서 수익성을 확보하고 반도체 장비나 2차 전지 장비로 외형을 성장시키는 이런 선순환적 매출 구조를 이 회사가 갖춰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해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로 디램과 낸드 업황이 좋지 않았었는데 올해 좋아짐에 따라서 반도체 소재 쪽도 올해 추가적으로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소재로 수익성을 확보하고 장비로 매출을 확대한다는 이제 선순환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작년 매출 보면 2022년 대비에는 좀 감소했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부진했다고 봐야 될까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진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원래 2차 전지 장비가 지난해 이제 인식이 될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 가동이 돼야 이제 그거를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동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1분기에 아마 반영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또 반도체 장비뿐 아니라 2차 전지 인프라 설비에도 전문성이 있다. 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오션 브릿지 2차 전지 장비에서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은 이 회사는 2차 전지 장비도 결국은 반도체 쪽에서 연결이 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반도체 공정용 화학재료 공급 장치인 CCSS를 제작하고
이 자회사 제일 ENG라는 곳이 반도체용 특수가스를 공급 장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 아까 말씀해 주신 건 실적이 왜 꺾였냐라고 했는데 2022년도에는 반도체 장비 매출액이 955억 원까지 나왔었는데 2023년에는 390억 원으로 거의 500억 원 이상이 감소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 감소로 이어진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회사를 좀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회사가 좀 있으면 사명이 이제 변경이 됩니다. 네, TMC 이제 CNS라는 걸로 이제 바뀌는데 지난해 11월 말에 최대 주주가 이제 페나시아 반도체 소재 유한회사라는 게 있었는데 TMC라는 코스닥 상장사가 이 회사의 주식을 경영 참가 목적으로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지분은 33.4%, 금액은 651억 원인데 이게 이제 이런 컨셉으로 보면은 최대 주주는 이 회사의 취득 단가가 19,500원인데 이 회사는 어제 종가가 12,000원이 안 되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상승에 대한 이런 메리트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TMC도 2023년 매출액 2,008억 원, 영업이익 211억 원을 기록한 좀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이 회사가 얻을 수 있는 두 가지가 이제 크게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신규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회사, 그러니까 모회사 TMC가 삼성전자의 소재 벤더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회사도 반도체 소재 샘플 테스트를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넣으려고 목표로 하고 있는 거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또 전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 원래 이 회사가 사업을 할 때는 에이전트를 통한 영업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수주를 할 수 있었는데 모 회사가 지금 중국에 공장을 건설을 하고 소재에 직접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그 영업망을 활용을 한다면은 약간은 좀 불안해였었던 간접 방식에서 모 회사를 통한 직접 방식으로 영업을 더 어떤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회사 변경으로 인해서 이 회사가 여러 가지 더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동력을 지금 여건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션브리지 TMC CNS로 사명이 변경된다라는 점도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인 만큼 오션브리지 실적 점검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이 뚜렷한 만큼 더 기대가 좀 클 것 같습니다. 실적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올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1,589억 원, 그러니까 2023년보다 매출액은 약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올해 영업이익은 200억 원인데 2023년 대비로 하면 약 33%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 실적 추정의 근거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장비의 수주 잔고가 지난해 기준 말 1,100억 원이 넘게 있었는데 그게 올해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두 번째는 메모리 업황 반등으로 인해서 반도체 소재와 장비 쪽으로도 실적이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회사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장비의 이 수주 잔고가 이게 수주 잔고를 볼 때에는 중요한 거는 그럼 그게 매출에 반영되는 사이 기간, 리드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게 얼마나 되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대충 6개월에서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매출 인식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인프라 장비의 이런 특성은 설비가 납품이 돼도 매출을 인식을 못하고요. 가동이 돼야 매출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메모리 가격이 올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전방에 있는 고객사들의 가동률 역시도 같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수혜도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반도체 소재 자동화 라인과 하이케이라는 국책과제 파일럿 라인 구축을 위해서 올해 캐펙스 100억 원에 대해서 집행을 더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회사의 반도체 소재 생산하는 공장 가동률이 지금 73.5%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매출이 막 늘어나면은 그거를 감당을 못하면은 상방이 막혀 있으니까 그러면은 캐파를 뭐 증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회사의 가동률은 아직 75%를 약간 밑도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설, 공격적인 캐파 증설은 아직 필요가 없고 그 캐펙스에 대한 100억 원은 자체 현금 흐름을 통해서 아마도 충당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 고객사 가동률 상향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션브리지 향후 전망과 투자 전략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회사는 2024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PER이 약 7.5배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회사는 7.5배면은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저평가다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좀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이유들을 보면은 사실 이 회사가 반도체 소재도 하고 장비도 하고 2차 전지 장비도 하기 때문에 각 피어 그룹별이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피어 그룹을 선정하기는 힘들어서, 그렇다면 이 회사가 상장하고 나서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몇 배를 받았을까를 보면은 보통 9배에서 12배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 이 회사의 PER은 지금 7.5배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PER 밴드 하단에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하락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좀 더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회사의 이런 변경, 그리고 이제 사명 변경,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향후에는 이 회사가 그런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마련된 그 기반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더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런 반도체 지금 관련주들이 주가가 급등했음에도 이 회사는 아직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한다면 이 회사는 그래도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회사 변경, 사명 변경, 우호적인 영업 환경까지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하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회사 다녀왔습니다. 오션브리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의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